좀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5.16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문화방송 MBC와 정수장학회 관계자들이 만나서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팔아가지고 어디에 쓰자라고 논의하는 사실을 엿듣고 폭로를 했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폭로했죠. 여기서 잠깐 정수장학회 얘기를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수장학회는 부산 지역의 실업가인 고 김지태 씨가 만든 장학사업 재단입니다. 부일장학회입니다. 부산일보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일장학회. 그런데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군사정권이 이를 헌납받았습니다. 사실은 강탈하다시피 빼앗았죠. 그렇죠. 뭐 이것도 불가피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장학회 이름을 5.16 장학회라고 바꿨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정, 유경수 여사의 숫자를 합쳐서 정수장학회가 되어서 정수장학회.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있지 않을 때 여기 이사장을 맡기도 했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또 운영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MBC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부일장학회가 갖고 있던 게 바로 MBC와 부산일보의 지분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아직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어두운 과거가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랬더니 2012년 10월 8일 문화방송 MBC의 당시 기획홍보부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전략기획부장님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우리 MBC 지분을 좀 파시죠. 그래서 장학사업을 새로 크게 한번 발표를 합시다. 그러면서 대화록에 보면 이거는요 정치적인 임팩트가 크니까 그림을 괜찮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또는 지분을 매각한 대금으로 반값 등록금 사업, 부산 경남 지역의 후원 사업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는 정치적으로 여당한테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장학사업 하나 하시죠라고. 5.16 재단 때문에 문제가 자꾸 되니까 정수장학회가 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문제는 그 대화가 한겨레 신문 기자에 의해서 녹음이 돼버렸다. 그렇죠. 한겨레 신문 최 기자가 정수장학회 최 이사장한테 요 직전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신 이사장님이 전화기를 끄지 않고 다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식탁 위에 올려놓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최 기자는 이거 왜 안 끊으셔 하고 듣는데 갑자기 중요한 얘기들이 술술술 나오니까 계속 녹음을 듣고 한 거죠. 얼른 녹음을 했고 그래서 상세히 보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심에서 무죄, 1심에서 부분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지난주에 드디어 확정 판결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 되는 거죠.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 그 대신 선고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죄질이 아주 나쁜 게 아니어서 일단 1년 정도 두고 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기자는 도청 장치를 어디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속 들은 거고 이걸 보도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법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실정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애당초 그 모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지 않냐. 이사장하고만 잠깐 통화한 거지. 모인 사람들의 실수로 통화 내용이 들린다고 해서 이를 듣고 녹음해서 보도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거니까 이거는 보호받을 사적인 대화를 허락 없이 들은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사용한 것 자체도 불법이고. 그래요. 근데 1심에선 무죄였다면서요. 1심은 몰래 들은 행위는 유죄. 녹음해서 보도한 거는 무죄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건 내 맘이지. 그렇죠. 그게 녹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기사로 보도하는 거는 이건 무죄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몰래 계속 들은 거는 유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2심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은 두 가지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로 본 셈이네요. 어차피 마찬가지 행위다라고 본 거죠. 자, 또 하나는 무죄라고 치자. 그러면 앞으로 언론기관은 무슨 전화를 하든 다 녹음해 놨다가 그중에서 좋은 것만 살살 골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사회적으로 여파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유죄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정작 재판 중에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최 기자를 유죄라고 한 2심 재판 판결문을 보면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성격과 배경으로 관심이 모아져 있는 정수장학회가 갑자기 반값 등록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MBC 부산일보 지분을 꺼내 팔겠다고 하면 이건 분명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정수장학회는 5.16 장학회가 뿌리니까 박근혜 후보를 도와주고 싶어. MBC의 지분이라도 팔아서 장학사업 계획을 근사하게 발표하고 싶다고 치자. 그러죠. 근데 왜 지분을 갖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팔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갑과 을이면 을에 처진 방송사 MBC가 우리를 시장에 내다 파시고 그 돈으로 장학사업을 좀 빨리 하시죠. 라고 자기네가 나서는 거냐. 이건 의문이 든다. 판결문에 써 있는 판결문에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면 자꾸 MBC를 야단친다고 방심해서 그러니까. 부산일보 지분을 공적 성격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익적인 장학회가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민간에게 팔려고 하고 이걸 살려고 하는 것은 언론을 사유화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기자가 취재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다만 엿들은 게 불법이어서 그렇지. 판결문에 이렇게 다 써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써 있는데 보도는 안 되는 거죠. 결국 준공영방송의 성격인 MBC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방송사 간부들이 나와서 우리 걸 빨리 파셔가지고 뭐라도 하나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라고 계획을 꾸몄다는 것 자체가 이 판결문에서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핵심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당당하고 경영상 꼭 필요한 거면은 당연히 이사회나 경영진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모시고 설명을 했겠죠. 근데 슬그머니 따로 만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가요.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나는 보도하겠다. 라고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건 모든 기자들이 아마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보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자 수첩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